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하루 쉬고 다시 달린 코스피, 내 마녀의 날 심술 이길까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외국인과 더불어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데 따른 결과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미국 추가 부양책 연내 협상 가능성과 영국 첫 백신 접종 기대 심리가 유입된 것이라면서도 10월 10일 선물 옵션 만기가 있어 투자자들 간의 수급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고가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역대 최고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거 좀 혼동해서 지금 방송에서 다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게 좀 살짝 신경 쓰였습니다.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코스피가 이틀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정말 그 8월부터 계속 2,450선이 조금 저항이었는데 이거를 11월에 뚫고 났더니 뭐 하루 레벨을 계속 높이면서 그 선에서 300포인트가 벌써 올라갔어요. 네. 시장이 뜨겁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외국이나 기관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또 그 매수를 하는 만큼 또 개인들은 또 팔고 있고 또 반대로 보면 또 이제 개인이 또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이제 우상향되고 있는 그래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장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한 상태인데 그제 간신히 한 2,700선 좀 떨어져 갖고 2,700선 하다가 이제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돌파를 했죠. 그래서 그런 거만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장이 계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느냐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추가 부양책 연내 협상 가능성은 아직은 있습니다. 어제 이제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불확실성하다 그래갖고 이제는 좀 폭락을 했지만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연내에 그 타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내년 초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이런 것을 보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끝났다는 그 불확실성 제거와 백신 랠리 현재 시장의 그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은 시작일 뿐이고 이제 본인 임기가 시작되면 더 많은 부양책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비둘기가 만났다. 파월과 옐런 전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도 상당한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각각 사상 최고가 또 52주 신고가 몇 년 만에 최고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 2에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글로벌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반도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이유로 첫 번째로는 늘어나는 이제 반도체 수요겠죠. 그러니까 비대면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빨리 도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디램이라든지 SSD, 랜드 플래시 이런 어떤 반도체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 반도체 랠리가 좀 과거에 꺾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 센터에 재고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 소진을 하는 게 빨리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규 물량을 주문 안 하고 재고 있는 걸 썼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랠리가 내년 한 2, 4분기부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SK하이닉스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이제 100조 클럽에
가입을 할 것인가 이것도 또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네. 현재는 뭐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존재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시가총액 100조 클럽 SK하이닉스가 아직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어제 종가로 본다면 87조 원 정도가 됩니다. 7조억 원이 정도가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는 1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100조 클럽 돌파죠. 그래서 아마 이 소식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또 이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에 본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작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차트를 통해서 SK하이닉스 14만 원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2001년 고점이었습니다. 네. 2001년 IT 버블 당시 고점이 14만 원이고 여기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네네네.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을 또 만일에 강하게 돌파 안착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그때 또 얘기가 나오겠죠. 네네. 일단 100조 클럽까지 주가 14만 원까지 달릴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내 마녀의 날입니다. 네.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일단 주가 지수에 이제 선물 옵션, 그다음에 개별 지수에 이제 선물 옵션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날이죠. 그래서 아마 보통은 뭐 아시겠지만 내 마녀의 날, 그럼 3, 6, 9, 12. 그래서 두 번째 목요일. 그래서 항상 변동성이 심한 날. 이렇게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오늘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좀 패턴을 보면은 3월과 6월은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9월에 있었던 때는 9월 10일에는 소폭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 내 마녀의 날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은 심하죠, 당연히. 변동성이 심한데 다른 양상을 또 갈 수도 있다. 어떤 양상이냐면 개인들이 저점 매수 기회를 좀 보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떨어질 거니까 오늘 떨어지겠지 이러면은 나는 이제 사야지.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패턴이군요. 확실히 개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그러니까 기관이 오히려 쫓아가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쫓아가는 장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거를 좀 오늘 느끼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정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과연 장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걸 본다면 오늘 좀 보시면 돼요. 이제 개인들이 만약에 저점 매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네. 이거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수급이 개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마녀의 날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은 아마 연말 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아마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월요일, 화요일에도 개인 쪽에서 1조 네, 원씩 그럼요. 하루하루 1조 원씩을 개인 쪽에서 샀습니다. 오일선 터치도 뭐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네. 이게 워낙 좀 강세장에 적용되는 네네. 격언이어서 잘 안 썼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오프닝 때 한번 썼었어요. 그러니까 다 기다린다는 거죠, 조정을. 네네. 중장기적인 상승장이 개시될지 여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 어떤 걸 샀을까요? 제가 봤을 때 뭐 역시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꾸준히 이제는 모든 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항상 살아가는 종목이라서 항상 그 매수세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좀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그 외국인과 이제 개인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좀 되게 재밌는 어떤 그 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이 매도세를 던지면은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주는 이런 장이 계속 열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 날 그러면은 이제 개인이 이제는 매수를 하게 됐는데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를 던졌다, 뭐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를 냈다 그러면은 이 개인들이 겁을 먹고 같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 차트를 좀 본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양상이 일어났다. 특히 8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10월에 한 번씩 개인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8월 31일 날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고스란히 한 1조 5천억 정도 받아줬어요. 근데 당일날은 당연히 좀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장에서는 오히려 1% 올랐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던지고 그럼 개인들이 그걸 매수해서 오히려 장이 상승하게 되는. 학습 효과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과거와 다르고 개인들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2대1을 봐서 똑똑해지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네. 있고요. 무엇보다 과거와 다른 패턴이 이제 개인들의 그 규모가 아마도 자금의 규모가 좀 달라졌다는 게 좀 제가 봤을 땐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그 개인들이 스마트해졌다는 게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세요. 이제 약달러 기소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바이든 후보의 정책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대량적으로 이제는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량의 유동성이 과연 결국에는 증시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재정 투자가 결국에는 증시를 끌어올리게 되는 이 유동성 때문에 네. 그러면 약달러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그러면 신흥국의 주가는 인기가 높아질 것이고 신흥국 하면 우리나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개인들이 이제 베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와 다른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재미있다. 그래서 수급으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수급은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월급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많은 젊은 층에서도 생겨서 진짜 맞습니다. 젊은 층의 주식 인구들의 증가세도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유상증자 행보 그 결과들을 봐도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죠. 예. 굉장히 저도 그러겠어요. 제가 기업의 경영인이고 저도 기업이라도 이럴 때 유상증자해야지 언제 유상증자하겠습니까? 뭐 내놓는 족속 다 이제 팔리는데 그래서 저라도 지금 유상증자에 뛰어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러니까 4월 이후부터 나왔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주와 우리 사주에서 이제 청약을 받았던 그래서 남았던 어떤 실권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유상증자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나 매력적이죠.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세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안 들어올 리가 없죠. 유상증자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할인율이 뭐 10%, 뭐 많으면 30%까지 되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고 특히 대한항공,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할인율이 한 20% 정도 됐었는데 오히려 주가 상승분 수익률로 보자면은 한 50% 그러니까 실권주를 산 다음에 오히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본다면 50% 정도 더 오른 셈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 입장 아니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뭐 아까도 브리핑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2조 5천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최근에 이제 뜨거운 관심들은 더더욱 더 많아질 것이고 기업들은 이 기회를 계속적으로 노릴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식 쪽으로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고 간밤에 또 미국의 최대 음식 배달 스타트업 도어대시가 또 공모가 대비해서 78%가 상승을 해서 오늘장에 또 어떤 형태로 영향을 줄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연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망과 전략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 아마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었을 때, 연말에 물량 터진다 이런 걱정이 있었죠. 근데 뭐 깔끔하게 지금 이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랠리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보통 연말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당락 전후로 해서 이제는 변동폭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대세 상승에 변수로는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대세 상승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워낙 지금 증시가 뜨겁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또한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도 반영이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미국에서의 어떤 재정 합의 이런 경기부양책의 타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꾸 제가 아까 그러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마녀의 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저점 매수로 삼아서 들어올지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연말에도 계속적으로 개인 매수세는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을 잘 관찰하시고요. 과연 오늘 과거 같았으면 떨어지는 게 자연적인 날인데 과연 어떻게 지수가 갈지 오늘 장 2대1 보시면서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연장 시기까지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